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장암이라고 하는 이재현의 그 소학부를 봤습니다. 움츠린 참새야 너는 의하여 그물에 걸린 참새 새끼가 되었느냐? 보라는 너는 본디 어디에 두었길래 가련하게도 그물에 걸리는 참새가 되었니? 자, 이재현의 그 소학부에는 요 한시, 요 서학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시가 이런 노래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고려사 악지에서 평장사 두영철이 장엄의 유배에 가서 한 노인과 사이좋게 지냈는데 유배가 풀려서 소환이 되어 다시 복직이 되었을 때, 복직이 되어 돌아갈 때, 이 노인이 조심해서 그리고 어, 이제 구차스럽게 영달을 꾀하지 말아라. 그죠? 구차스럽게 영달을 꾀하지 말아라. 라는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충고를 어, 잊어버리고 그 욕심에 눈이 멀었죠. 욕심에 눈이 먼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다시 유배를 오게 되었을 때 그 노인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장암이라고 하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새 새끼는 누굽니까? 후영철이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세상을 보고 똑바로 이렇게 이제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 그것을 제대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한 꾸지점이 바로 장암이라고 하는 그 소악부였다. 장암이라고 하는 노래였다. 그것을 이재현이 이렇게 장암이라고 하는 노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악부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장암이라고 하는 소악부였습니다. 자, 이 장암은 이제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불리던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요 장암곡으로 해동 악부에 실려 있는 그 장암곡은 바로 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암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나 사람이 장암을 저버림이 어찌함인가? 말하지 말라 인심이 좋지 않음을 모두가 마음에 걸린 그물과 같다. 절벽의 장암 땅 오가는 길에 지난날 명심했던 일 생각하며 이제 얼굴을 가리네. 초택을 일찍 거두어 난 조선의 자라니 구름 하늘을 잡고 가서 임금의 일을 돕는다. 들 사람은 익숙하게 보고 기울면 빨리 빼앗고 가볍지 않게 행동해서 한마디의 경계를 주네. 제비 참새란 놈 짹짹짹 어찌 그물을 면할까? 맹호는 탐탐 엿보다가 감정에 빠졌다. 나는 임금의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임금은 장암에 가 이곳에서 노네. 인간은 어찌하여 나루가 혼미함을 한스러워하는가? 평지에도 놀란 바람 불고 물결이 친다. 변방의 말이 어떻게 재앙을 알겠는가? 당나귀 옛길을 따라가네. 그대 다시 천리 길을 떠나는데 손가락이 있어도 물어뜯지를 않네. 내 태행산의 험한 길 바라보니 걸음걸음 수레 앞에 넘어지네. 말에 의지하여 비자를 어찌하려나 이 장한곡을 듣노라. 자, 요 내용이 바로 해동 악보에 실려 있는 장암곡입니다. 어, 이마 필기에도 요 장안가가 이제 전하는데 노인이 두 평장사가 관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하고 어진 재상에게 글로서 새가 그물에 걸릴 것을 기롱하네.
자, 이런 내용. 그래서 두 평장사, 두영철, 그죠? 두영철이 관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한 노래가 장암이라고 하는 고려 소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동운부 군호, 신증, 동국, 여지, 성남에 보면 이 사천, 포영, 사천포, 영. 그래서 여기에 장암진이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 장암진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평장사 두영철이 이 서천포에 유배되었을 때 이 한 노인과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 불렀던 노래가 이 장안곡이다. 그죠? 그 다음에 거사련입니다. 이 거사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려 소교가 있었다는 거죠. 거사련이라고 하는 고려 소교를 보고 이네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 네 줄 사구의 소악부로 실었다는 겁니다. 악부는 운자를 맞출 필요가 없죠. 그죠? 맞출 필요가 없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지, 사, 원, 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아분이 전혀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분 안 맞추고 실제 노래 가사로서 어, 지었던 한시로 지은 게 바로 소악부다 는 겁니다. 자, 까치는 울타리 꽃가지에서 지적이고 거미는 상머리에 실실이 줄을 친다. 자, 까치가 지적이고요. 그죠? 지적이고 거미가 줄을 치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희소식, 좋은 소식이 전해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님 돌아오는 날 응당 멀지 않겠지? 라고 이제 기원을 한 거죠. 정신이 즉 어, 이제 미리 남에게 알게 함일래.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뭐 내 정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그 신령스러움이 또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까치와 거미가 어, 님이 돌아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그 여인의 바람이 담겨 있는 노래가 바로 이 거사련이다. 그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역사 나간 사람의 아내가 이 노래를 지어서 까치와 갈거미에게 붙여서 돌아오기를 바란 것이다. 아, 이게 그렇다면 이제 어, 예전에는 이제 세금을 내면 이제 이 그 수자리, 사역 이런 거를 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수자리를 가야 하고 이제 국가의 사역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 아내의 남편의 경우에도 이제 수자리 역사를 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를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내의 아내가 천지신명께 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까치와 거미를 통해서 그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까치는 울타리가에 꽃가지에서 시끄럽게 울고 갈거미는 침상머리에서 그 물씨를 뽑아내고 있다. 내 낭군 돌아오실 날 틀림없이 멀지 않으리라. 거미의 신, 정령이죠. 자, 요 정신이라고 하는 거미의 신 또는 이제 까치, 뭐 이런 어떤 것이죠. 이제 그래서 거미의 신이 이미 사람에게 알려주었으니까. 자, 그래서 어, 그 거미와 그 다음에 까치를 통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바로 거사련입니다. 여기도 이제 임화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거 있죠. 요런 내용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위보라고 하는 그 소학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위보는 빨래터 시내가 수양버들 아래서 손잡고 마음을 털어놓는 백마탄 사내. 처마 끝에 석 달 장마 이어지더라도 석 달의 장마가 이어지더라도 어찌 차마 손끝에 남은 향기 씻으리요. 지두 손끝에 하인 어찌 차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새 여향 남은 향기를 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하인 어떻게 하면 어, 남은 향기를 씻을 수 있겠는가?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래터 시냇가 수양보들 아래서 손잡고 마음을 털어놓은 백마탄 사내. 자, 이 수양보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내가, 이 빨래터 시내가니까, 빨래터니까, 그, 결혼한 여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백마탄 사내가 이 나머지 그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했는 모양이죠. 손을 잡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석 달 장마가 이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손끝에 남은 향기를 씻겠는가? 이 손에 계속 이렇게 그 남자의 채취가 남아 있으니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씻고 싶은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자, 이런 마음이 바로 제위보라고 하는 어, 제목의 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 이 남자를 잊고 싶은 치욕스러움을 잊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요 보겠습니다. 고려사에 있는 제위보를 한번 부인이 죄 때문에 제위보에서 도역살이를 했다. 자, 이 여인이 제위보에서 이제 도역살이를 했다. 그녀는 자기 손이 남에게 잡혀진 바 되고, 그죠? 그것으로 인한 치욕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서 이 노래를 지어 혼자서 원망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죄 때문에 제의보에서 이제 그 행역살이, 이제 도역살이를 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어, 벼슬이 있는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잡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치욕을 씻고 싶은데 석 달 장마가 이어진 비가 계속 내려서 이제 물에 계속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향기가 사라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치욕스러움을 씻고 싶은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재현이 시를 지어서 이 노래를 풀이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다, 그죠? 제이보에서 도역살이를 하는 한 부인이 이 벼슬이 높은 사람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게 되고 그 치욕을 당한 부분들을 씻을 길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가 바로 제이보라고 하는 고려 소교였어요. 이제 그 소교를 이재현이 어, 한시 소악부로 지었다는 거죠. 빨래하는 시내가 수영들 곁에서 손을 잡고 마음속 말하던 흰 말탄 사나이. 비록 석 달 동안 계속 처마 이어 비가 내린다 해도 손가락에서 남은 향내를 차마 씻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 치욕을 씻어지지가 않는군. 예. 자, 제2번은 어떤 것입니까? 위급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제, 그때 남은 것에 하나는 이 없네. 공력하는 저 부인 어디서 왔는가? 끝없는 원망을 노랫말에 실었다. 이렇게 해서 이마필기에도 이렇게 이제 이원이 이렇게 제이버를 노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리화라고 하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참새야 어디서 오면서 가면서. 자, 황작이 참새죠. 누른 참새, 이 황작입니다. 누른 참새, 하방, 어느 방향에서 레거, 이제 왔다 갔다 날아다니느냐. 이렇게죠. 어느 방향에서 왔다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느냐. 이거죠. 참새야, 너는 어느 곳에서 왔다가 어느 곳으로 날아가니? 이거죠. 1년 농사 부증지, 그죠? 1년의 농사를, 그죠? 어, 부증지, 이 얼마나 어찌 알지를 못하느냐. 1년 농사를 어찌 정찬, 어찌 알지 못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파지게 농사 지었다는 것을 어찌 너는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으는 것을 너는 어찌 모르니 이겁니다. 부정지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느냐 모르느냐. 호라비 혼자 손으로 갈고 메고 했구만. 그죠? 호라비가 혼자서 손으로 갈고 메고 했건만 밭 가운데 벼와 기장 다 먹어버리다니. 자, 이놈의 참새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이 호라비 혼자서 농사를 지었는데 뭡니까? 벼와 기장을 다 먹어버렸어요. 누가요? 참새가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 사림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참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자, 여기에서 고려사 악지를 한번 볼까요? 보면 부세가 번거롭고 무거워서 권력자들이 빼앗아 가고 해서 백성이 고달프고 재물이 손상되어 이 노래를 짓는다. 이게 세금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권력자들이 빼앗아가고 해서 백성들이 고달프고 재물이 손상되어 되어 되어 이 노래를 짓는다. 그죠? 누런 새 황작이 이 곡식을 쪼아먹는 것에 그쳐서 그런 것을 원망했다. 이재은이 시를 지어 해석해서 말하기를 참새는 어느 쪽에서 왔다가 날아가는가?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일 아랑곳 없이 호랑이 늙은이가 홀로 갈고 메고 해놓았는데 밭 가운데 수수와 벼를 모두 없애다니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사 악지에서 보면 고려사 악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았죠.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사 악지를 보면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이 노래가 지어졌는지 부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이 1년 동안 호랍이 혼자서 뼈 빠지게 지은 농사를 참새가 와가지고 홀랑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참새가 와서. 그런데 이제 그 참새가 누구냐? 바로 권력자라는 거죠. 참새가 바로 권력자라는 거예요. 권력자. 예, 권력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의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자, 이마필기에서 이제 요 내용을 적고 있고요. 자, 요 내용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 사리화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고려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리화의 원가사는 알 길이 없다. 원래의 가사는 모르죠. 예, 모르고 이제 이재현이 한시로
풀이해서 이제 지어 놓았다. 사리화의 부대 기록을 살펴볼 때 이 노래는 무거운 세금이죠. 그러니까 뼈 빠지게 그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본들 뭡니까? 참새가 와가지고 홀라당 다 먹어버리는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무거운 세금과 관리들의 착취에 시달림을 받고 그들 때문에 재산에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부른 노래다. 요겁니다. 사리화는 요겁니다. 요거. 무거운 세금과 관리들의 착취에 시달림을 받고 그들 때문에 재산에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부른 노래.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것에 비유해서 원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죠? 탄간오리를 참새에 비유하여 그 착취 현상을 적나라하게 읊고 있다. 원래 이상적인 사회는 세금이 번다 하거나 중하지 않아야 한다. 세금이 번다 할수록 그 사회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회인 것이다. 이는 공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에서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즉, 무거운 세금이 백성들에게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이 가정맹어호입니다. 요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사납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예기 당궁 하에 있습니다. 이 공자가 태산을 지나다가 한 여인이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는지를 물어보니 예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고 남편이 호랑이에서 물려 죽고 이제 아들이 호랑이에서 물려 죽으니 이를 슬퍼해서 운다고 하였다. 그래서 공자가 그러면 왜 이 위험한 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사느냐고 물으니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고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가정맹어호 소자야 식지 소자 식지 소자 너희들 어린 애들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아 식지 알겠느냐? 제자들아 소자 식지 제자들아 너희들은 식 알겠는가?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뭡니까?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거, 무섭다는 것을 그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시아버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남편이 물려 죽고 아들까지 물려 죽었는데도 사람이 사는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사는 곳을 갈 수가 없어. 이 공자가 그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에 중국 천하를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 은자들이죠. 이제 노장 사상가 은자들이 그 공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죠. 제나라에 갔을 때 공자가 어, 악기를 켜면서 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는 은자들이 그래요. 비루하도다 공자여. 그죠? 비루하다. 벼슬을 쫓는 인간.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음악 속에 갈구,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벼슬을 하고픈 마음이 가득하다. 비루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제 제자들이 은자가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가 이제 그것을 듣고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그 노장 사상가들 이제 은자가 지나가면서 선생님을 이렇게 욕합디다라고 하니까 공자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죠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즉 나는 사람인데 짐승들과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럽니다.
짐승들과 사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노장사상가죠.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자연 속에 산다라고 하는 그 노장사상가들이 부르짖는 것이 무위자연이잖아요. 무위자연. 그러니까 자연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공자가 갈구하는 어떤 그 바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고차스러운 거죠. 저렇게 고차스럽게 악기 연주해 가면서 자신을 받아주기를 그 바라는 그 공자의 마음을 이제 악기 연주 음악 속에서 알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공자는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사는 세상, 그 산에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벼슬이 필요하고, 그 벼슬을, 갈구하자니 지금 마음이 안절부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공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프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춘추 시대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등용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열국을 헤매다닌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예, 그게 공자가 생각하는 바른 세상을 꿈꾸었는데 결국 공자는 그런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결국 주역을 보다가 삶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이 삼간오리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바로 참새예요. 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이고, 그죠? 자, 호랑이보다 더한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회. 그 사회는 관료가 부패한 사회이고 그런 국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고혈을 짜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이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 무거운 세금이 백성들에게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죠.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번다 하거나 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자의 생각이에요. 이제 그래서 처자식 여기 보면 처자식은 노역에 갔는지 아니면 환란으로 죽고 없는지 나이 많은 늙은이 혼자서 논을 발고 밭의 김을 매야 하는 딱한 사자입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이 처자식은 분명히 노역에 가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 환란으로 또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몸으로 때워야 돼요. 아까 여기 제위보 여기 이제 제위보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제위보에 가서 남의 병을 고쳐주는 곳인데, 자, 여기 보면 거사련,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님 돌아오는 날 응당 멀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바로 이 사역을 나간 사람이에요. 사역을 나간 사람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고려의 백성, 고려 시대의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남편을 기다리는데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까치가 운다. 거미가 줄을 친다. 거기에라도 의탁해가지고, 아, 오늘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남편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이 거사련이라고 하는 노래에 담아 놓은 거죠. 자, 이것처럼 거사련도 이런 것처럼 사리화도 마찬가지로 호랍이 혼자 손으로 갈고 메고 했지만 호랍이 혼자서예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이 이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참새란 놈이 와가지고 한라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참, 이 고려의 이 세상, 어, 자, 여기 수확하기도 전에 참새가 농작물을 다 쪼아 먹어버리듯이 관리들이 지어놓은 곡식을 다 거두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곡물의 종자까지도 관수하지 못한 관계로 다음에 봄에 씨를 뿌리기도 어려웠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여기 보면요. 음, 파리와 같이 관리들의 탐악과 가렴주가 비판의 대상이 된 시간은 어느 나라에도 있는 현상이다. 여기 시경에 보면 큰지야 큰지야 우리 집 기장을 그만 먹어라. 3년을 너를 숨겼으나 조금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제 너를 떠나리. 즐거운 저곳을 찾아가리. 낙토여 낙토여 거기 가서 내가 살리. 이렇게 해서 무거운 세금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함을 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경 위풍이에요. 위풍. 위나라의 민요. 위나라 중국 위나라의 민요입니다. 위나라의 민요이죠. 여기 석서 현쥐입니다. 현쥐. 헌쥐야 쥐야. 큰 쥐입니다. 작은 쥐는 그냥 곡식 먹는 쥐이지만 큰 쥐는 어떤 겁니까? 바로 탄간오리죠. 탄간오리. 예, 탄간오리. 탄간오리야 탄간오리야 우리 집 기장을 그만 먹어라. 3년을 너를 섬겼으나 조금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너를 떠나련다. 즐거운 저곳을 찾아가련다. 낙토여 낙토여 거기 가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이게 위풍 시경의 위풍 위나라의 민요죠. 위나라의 민요 석서 헌쥐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봐도 여기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농부를 대신하여 이수를 읊다는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보면요. 해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아전들 벌써부터 추수에 거둔다고 성화네. 이, 음, 이렇게 이규보 선생, 고려 때 최고의 시인이죠. 예, 고려 때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아전들 벌써부터 초세에 거둔다고 성하네. 힘써 농사지어 부국해함 우리들 농부건을 어째서 이리도 극성스럽게 침탈하는가. 이 이규보의 시에 이렇게 관리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 고려사에도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참 사실은 이 엄청난 슬픔이죠. 예. 거기에다가 여기 보세요. 끊임없는 인민족의 침입과 빈번한 내란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리들의 탐악이 갈수록 더욱 심했으니 갈수록 더욱 심했으니 절로 탄식과 절망의 노래가 나왔을 것이다. 고려사 전료 고종 46년 2월의 기록을 보자. 국가가 병난을 입은 이래로 연등년은 정지한지 벌써 6년이나 되었다. 더구나 지금 동북쪽은 모두 적의 소굴이 되고 서남쪽 사람들은 해도에 우거하여 서남쪽 사람들은 해도에 우거하여 바다죠. 이제 이 바닷가죠. 바닷가 해도에 우거하여 길에서 죽는 시체가 서로 연하고 창고가 모두 비었으니 왕이 마땅히 조심하고 경계하여 밤옷 갈아입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어진 정사를 베풀고 어, 무기를 낚더라도 오히려 보존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향락만을 따르니
왕은 이미 쇠하고 늙어서 해의 그늘만 보고 나를 보내는지라 책할 것이 없지만은 당시의 잔치에 시중한 자 중에 어찌 한두 사람의 유식자가 없어서 왕과 함께 손뼉을 치며 즐거움 돕기를 태평한 때와 같이 하고 어찌 한마디 말로도 간하는 자가 없는가. 이게 이제 고려 사절요 고정 46년 2월의 기록입니다. 이 고정 46년 2월이라면 이 고려 고정 때면 이 한창 그 고려가 이 어려움에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작입니다. 이 고려 고정 때니까 이 시장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해도에 우거하고 길에서 죽은 시체가 서로 연하고 창고가 모두 비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려 고종 때 이 모양이니 뒤에 뭐 충렬왕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어, 지난번에 봤죠. 이제 고려 소교 때 봤던 것처럼 읽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관리들의 어떤 축제, 그다음에 수탈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요 고종 때 벌써 이러니까 나라는 힘들고 어려운데 임금은 뭡니까? 태평한 때와 같이 손뼉을 치고 맨날 놀아요.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충신이 없습니다. 전부 간신만 남아가지고, 그죠? 충여왕 때 경상도에는 몹시 가난하여 가산을 다 팔아도 직세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딸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배와 바꾸어 납부하고 아버지와 딸이 모두 목매어 죽은 일도 있었다. 이래서 거리에는 백성들의 굶어 죽은 시체가 매우 많았으며 권문세가에서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처간이라 해서 삼종 세납을 충내니 그 배단이 또한 심했다. 권문세가에서는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처간이라 해서 이 삼종 세납을 충내니 그 배단이 또한 심했다. 일부 권력자는 남의 토지를 겸병해서 전토의 경계를 산천으로 삼아야 할 정도였으며 또 한 해에 두세 번 조세를 징수해서 그들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힘썼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그죠? 고려가 빨리 망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시대적 상황이고 보니 힘없는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사리와 같은 노래의 형성을 보게 된 것이다. 자, 이런 나라예요. 이 고려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데 500년이나 지속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사리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 지은 일 아랑곳하고 호랍이 혼자 손으로 갈고 매건만 밭 가운데 벼와 기장을 다 먹어버리다니. 여기 이제 사리화입니다. 사리화. 자, 거사련, 그죠? 거사련이라고 하는, 시를, 자, 장암이네요. 자, 거사련. 까치는 울타리 끝까지에서 지적이고, 거미는 상머리에서 실실이 줄을 친다. 우리님 돌아오는 날 응당 멀지 않겠지? 정신이 미리 남에게 알게 함일래. 이렇게 해서 아마 까치와 거미가 나에게 그 징조를, 기미를 알려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원하는 이 그 아내의 모습에서 참 그 고려 백성들의 어려움, 힘듦,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고려의 소교예요. 소교인데 모두의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처럼 고려가요를 남녀 상열지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 남녀상열지사에 해당되는 노래 가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상열지사라고 해서 이 고려의 노래를 폄하했으니 만약에 소악부라고 하는 그 소악부가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는 오롯이 그렇구나라고 들었겠죠. 그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이재현이 민사평이 소악부를 지음으로 해서 소악부에 실려 있는 고려 소교들은 고려 소교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악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 가치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소년행입니다. 소년행입니다. 자, 행이라고 하는 거 아까 혼자행 이렇게 해서 이제 악부에서 행체를 봤죠. 행체. 악부의 의 행체는 뭡니까? 발랄하고 즐겁게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소년행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그 흥겨운 가락이 굉장히 그 경쾌한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경쾌한지 한번 볼까요? 봄옷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풋을 불러 장다리 꽃밭으로 들어갔다. 이리저리 달리며 나비 쫓아다니던 일이 어제의 놀이같이 오히려 완연하구나. 자, 굉장히 흥쾌하고 밝고 좋은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년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악부입니다. 소악부. 이런 그 소악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소악부는 뭡니까? 백성들의 어떤 삶의 질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놓고 보니까 악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악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처용이라고 하는 신라향가죠. 신라향가. 신라향가를 소악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옛날 신라의 처용 늙은이 푸른 바다 중에서 왔다고 말을 하고서 자기의 이빨 붉은 입술로 달 밝은 밤에 노래하면서 솔개 어깨에 자주 소매로 봄바람을 맞으며 춤췄다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악보가 가지고 있는 의고성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노래 위에 올리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 시를 통해서 이제 노래를 통해서 다시 올리는 게 이제 악부예요. 악부의 의고성 이렇게 해서 악부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이야기를 적는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처용이라고 하는 그 셔벌 발기달에 잠들이 논이다가 밤들이 논이다가 그죠? 숍을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숍을 서랍을 밝은 달빛 아래에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자 자리 보곤 다라이 내리라 들어와서 잠자리 이불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연대 둘은 니의 연고 둘은 두 개는 내 건데 두 개는 누구 건가? 본디 내 것이 아니었거든 아사간들 어떠리 원래 내게 아니었으니 뭐 가져간들 아사간들 어떻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처용이 이 안방에 들어갔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마당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놀아요. 이제 그러니까 춤을 춥니다. 그게 바로 처용무예요. 이제 그래서 이 처용이 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는 나와서 방에서 나와가지고 둘은 내 건데 둘은 네 건고 이렇게 하면서 본디 내 것이 아니었거늘 아사간들 어떠리라고 하면서 나와서
춤을 추는 이 처용무를 추게 되는 이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익제 이재현이 요 소악부 한시죠, 한시 절구 네 편을 통해서 이 절구를 통해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오간산이죠. 오간산. 나무 끝에 조그만 닭을 조각해서 젓가락으로 집어다 벽 위에 놓았네. 이 닭이 때를 알리어 꽃기어 울 때에 우리 어머니 얼굴이 비로소 서산에 해지듯 했으면 좋겠다. 이 오간산도 참 좋죠. 자, 이 오간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역시 오간산은 효자인 문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 충은 오간산 밑에 살면서 모친을 지극히 효성스럽게 섬겼다. 그의 집은 수도에서 30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모친을 복양하기 위해 벼슬살이를 하느라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오고는 하였으나 아침 저녁에 보살핌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기 모친이 늙은 것을 개탄하여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재현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서 이 노래의 뜻을 풀이했다. 이렇게 이 오간산이라고 하는 그 밑에서 이제 살았는 문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오간산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여기죠. 나무 토막으로 자그마한 닭을 깎아서 젓갈로 집어다가 벽에 앉히고 이새가 꼬꼬하고 때를 알리면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이 늙으시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 문충이 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오간산이에요. 이게 무슨 남녀상열지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행히 익제 이재현 그다음에 그밤 민 그밤소학부죠. 민사평에 의해서 이 노래가 전하합니다. 소학부가 전하는데 이 전하는 소학부를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효행을 실천하고 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국가의 부조리, 이 권력 집단의 어, 그 아주 나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충이 어머니 섬김을 지극히 하고 효도하면서 쇠약해질까를 고민하였다. 나무 닭 노래 묵개가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오간산입니다. 자, 이 오간산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니까 오간산의 부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간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많은데 자, 서경별곡을 볼까요? 어, 바위에 구슬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끔은 경고하여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대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별하더라도 한 점의 붉은 마음 어찌 고쳐 바꾸리요. 이게 이제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끈이 단 끊어지니까 이런 거죠.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끈이 끊어지겠는가 이거죠. 바로 서경벌의 노래를 가지고 저기 소악부로 쓴 겁니다. 바위 돌에 구슬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각끈은 경고하여 끊어지지 않으리라. 자, 이 서경별곡에 나왔던 노래가 청산별곡, 서경별곡. 자, 이 서경별곡입니다. 이 서경별곡이
구스리 바위에 떨어진들, 구스리 바위에 떨어진들, 끼니 딴 아질가, 끈이 딴 그칠이 있까. 증언해들 외우금 여신달, 신이 딴 아질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구스리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아, 증언해를 천년을 외로이 있더라도 믿음이야 없어지겠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서경별국의 내용이 서경별국의 그, 그 고려 소교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경별국에 보면 바위 돌에 구슬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각 끄는 경고야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대와 더불어 천년 동안을 이별하다. 그죠? 점원해를 천년 동안 이별하더라도 한 점의 붉은 마음 어찌 고쳐 바꾸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를 한시, 그죠? 소악부로 번안해서 옮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소확부는 얼마나 소중한, 어, 그, 저기, 그 운문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정과정, 수정사, 요렇게 해서 요 내용이 이 뒤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 삼아서 이제 여러분들 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요 쌍화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안동자청 이 급암수학부에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게 그래서 이제 익제수학부, 급암수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학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 주는 이제 시험인데 시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이 보도록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이 거사령과 이 그 어딥니까? 요 사리화.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요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